안녕하십니까. 일카페 양진호 이병욱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커피는 콜롬비아 엘파라이소 리치 커피예요. 엘파라이소는 농장 이름인데 뒤에 특이하게 과일 이름인 리치가 붙었죠. 사실은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긴 할 거예요. 뷔페 갔을 때 보면 보통 중국집 디저트로 마지막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과일이 이제 리치인데 왜 커피 이름에 굳이 과일 이름을 붙여놨을까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먹어보시면 압니다. 이 커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논란이라고 하는 부분에 엮여 있는 커피이기도 해요. 최근에 인퓨즈드 커피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담근다는 예. 의미죠. 그래서 생두를 프로세싱을 할 때 거기에 이제 과일이나 이런 걸 같이 통에 넣어서 그런 생두에 과일 맛이나 그런 거를 입히는 인퓨징 방식을 이용을 해서 프로세싱을 하는 걸 인퓨즈드 커피라고 하는데요. 그런 인퓨즈드 커피가 나오기 전에 리치 이 커피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커피를 처음 먹어보고 다들 의혹을 제시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커피에서 리치 맛이 이렇게 명확하게 날 수 있냐? 야, 너네 먼지 탄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커피고 그 이후에 커피가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게 되니까 다른 농장에서는 이 커피 맛을 재현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을 시도를 해요. 야, 우리는 농장에서 이걸 패션 프루트나 이런 걸 넣어서 이렇게 커피를 가공해서 이런 맛을 만들어냈어 하면서 이 논란을 증폭시켜요. 이렇게 해서 프로세싱을 했더니 이 맛이 나지 않아? 야, 너네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퓨징을 이용해서 향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부추김이 일어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고, 물론 인퓨즈를 했을 때 또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이 전혀 없지도 않아요. 알레르기 성분, 뭐 복숭아나 이런 거에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알러지 성분이 나올 확률이 희박하나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지가 돼야 소비자가 자기의 알러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커피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논란이 증폭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엘파라이소에서 이제 논문 같은 거를 발표를 해요. 어떻게 프로세싱을 하는지에 대해서 과정이나 그런 거를 발표를 하고 그거에 대한 크로마토그래픽 같은 것들도 공개를 하면서 일단은 이 논란이 잡달나게 되고, 엘파라이소 농장 같은 경우는 상당한 테크닉을 가지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상당히 흥미로운 농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발효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정도까지의 향미의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나에 대한 부분을 고정관념을 깰 정도로 놀라운 기술을 보여준 농장이고요. 발효가 되기 위해서는 전에 전구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 생두나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가지고 있는 그거를 증폭시켜주고 발현을 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맞을 거야. 실질적으로 생두의 퀄리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 인퓨즈드 커피나 뭐 여러 가지 발효 커피들을 맛을 봤을 때 맛에서 차이가 나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특징들이 주로 깔끔하지가 못해요. 텁텁하고 안 좋은 맛들이 나고 먹고 나서 되게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두의 상태가 최종적인 결과물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법을 개발을 한 농장에 경의를 표하고요. 맛을 일단 봐야겠죠. 그렇죠. 진짜 얼마나 향이 다르게 표현이 됐길래 논란이 될 정도의 품질이 나오는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깜짝 놀랄 정도로 약하게 볶았어요. 근데 분쇄를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향이 나네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한번 향을 맡아보시겠어요? 근데 이미 달콤한 향이 막 이렇게 뭉게뭉게 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이런 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라이트 로스팅을 하기도 하는데, 이 커피 같은 경우는 생두 퀄리티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로스팅을 해봤어요. 그래서 색도가 100을 넘었어요. 오늘 볶은 거는 색도가 한 100일 정도 나오긴 했더라고요. 이 커피 같은 경우는 90대 후반에서 100 초반 사이, 100 전후로 해서 로스팅을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볶아도 충분히 깔끔한 맛이 나온다라는 거에 아주 흥미롭게 맛을 볼 수 있는 커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향을 맡았을 때 무습이 나와요. 그게 너무 비슷해서 컵노트가 그대로 아주 선명하게 나오죠. 그럼 커피를 내려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닿으면서 분쇄한 향보다 좀 더 리치랑 포도 캔디는 진짜로 비슷해요. 아마 주변에 커피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내려주면 시럽 탔어? 향시럽을 탔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맞아. 커피 추출은 되게 휙휙 이렇게 편하게 빠르게 내리시는 느낌이에요. 커피는 어차피 원두의 품질이 중요한 거지 내리는 거는 기본적인 원칙만 따르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저는 그 리치 캔디 같아요. 오히려 생과일보다는 캔디로 만든 뭔가 향은 정제가 조금 되고 네네. 단맛이 굉장히 잘 나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저는 오히려 100도 느낌이 잘 나오는 그러면서 단맛이 과일이 잘 익었을 때 단맛이지 약간 뭉그러질 때의 단맛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발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컨트롤이 발효가 많이 된 커피들 특히 발효하는 커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약간 과일이 여물다가 좀 과하게 여물었다 느낌이 흐물흐물해질 때 느낌이 나는데 얘는 그 단계까지가 가지 않고 과일의 프레시한 느낌까지 나는 포인트의 표현이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런 발효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섬세하구나라고 맛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엄청나게 라이트 로스팅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나서 깔끔하지 못하고 텁텁하다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을 정도로 향도에 대한 품질도 보장이 되고 있는 커피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커피를 마시다 보면 입안에서 자꾸 여운을 좀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목 넘김 뒤에 입에 있는 향을 자꾸 즐기고 싶어서 의도적이지 않지만 쩝쩝거리는 그리고 이제 인퓨즈드 커피들 같은 경우는 약간 향이 강렬하긴 하지만 커피 맛하고 따로 논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엘파라이소 커피 같은 경우는 커피 맛에 잘 어우러졌다라는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좀 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복숭아나 과일 느낌, 리치 이런 향들이 나와도 겉돈다라는 느낌보다는 맛하고 잘 어우러져서 일체감이 있다고 느껴지는 그래서 마실 때 불편하지 않은 느낌 있는 게 엘파라이소 농장 커피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물론 한 3, 4년 전에는 약간 과발효된 느낌도 있고 그렇긴 했는데 이게 매년 노하우가 쌓여서 그런지 진짜 완성도가 상당히 올라가는 느낌. 내년에는 얼마나 더 품질이 올라갈까 기대가 되는 농장이 엘파라이소 농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맛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선한 과일로 담근 과일차. 근데 거기에도 엄청 신선한 과일차 마실 때 그러니까 건조한 것보다는 과육 그 상태로 평을 담갔다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봉투 보시면 오렌지색의 조그만한 봉투가 보이실 거예요. 저희가 오렌지 라인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아주 특별한 커피들을 오렌지 라인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으시다 라고 하면 오렌지 라인 커피 한번 관심을 가지고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 커피도 맛있게 즐기시고요. 다음에는 또 새로운 커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